How do you achieve your information today? Most of people will say they earn their information by digital ways, such as online article or online news, or by watching YouTube. Since 2007, 99% of information have generated to digital format. And as you can see here, only 0.007% of information are now on paper. However, it is not everyone can utilize this information. Digital alienators are those who face barriers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education, income level, disability, and because of that, they get disadvantages from many ways. During our research, we could find out that most of elders are suffering because of this problem. They are having difficulties in achieving political informations, and most of them tell us they are having a hard time using digital devices. We could also find the news that say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aid the government should take action to prevent digital divide that affecting the rights of elderly. As our community is being aged, if this situation continues, it could lead to inequality of informations. And further, it could affect critical to elders' political participation. So we decided to solve this situation. This is our content, and we will first begin with introducing the digital exclusion, and then researching, and then interview, and we will end with our problem define. This is our teammates. 먼저 디지털 소외입니다. 이번 학기 주제 중심 프로젝트의 주제는 정치와 선거였는데요. 사실 이 정치와 선거, 이 키워드를 줬고 사실 저희 모두 다 엥이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정치에 관심이 없을 뿐더러 사실 정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정치 프로젝트를 그 주제에 공감해서 시작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서로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서로의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그 주변의 노인분들이 디지털 사용이 어려워 정치 정보를 잘 접하기 어려운 점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일단 먼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말한 디지털 소외란 빠르게 발전한 디지털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여 정치 정보의 접근과 이용이 차별되어 그 결과로 일어나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사회적 소외 현상으로 정의했습니다. 디지털 소외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혹은 카페를 이용할 때, 혹은 오프라인으로 통화하는 모임, 혹은 저희가 옛날에 모든 정보들이 적혀있던 신문 등 이것들은 지금 현재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고속버스 터미널, 혹은 저희가 휴게소에 가서 카드 결제를 할 때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분위기가 되었고, 저희가 SNS 플랫폼을 활용하여 이렇게 정보를 나누는 것은 필수가 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모두는 이렇게 계속해서 편하게 살고 있지만 반면에 그 디지털 소외로 인해서 문제점을 겪고 있는 분들은 마음에 들어할까요? 세상은 변하고 있지만 아직 예전 방식에 사회적으로 힘들어서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소외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자료들처럼 말이죠. 디지털, 고령층 이 두 키워드로만 해도 이렇게 검색만 해도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빠르게 발전해가며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우리는 더 편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다수는 소수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변화하고 있지만 다수들은 소수에게 눈길과 혹은 존중 혹은 관심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주로 경제적 여건 혹은 지역적 격차, 교육 수준으로 인해서 소외되는데요. 저희 사회에서는 소외되는 사람을 디지털 소외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노년층, 장애인분들이 있고요. 디지털 소외자들은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사회적 불평들을 겪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말고도 발전으로 인해 소외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도 문제가 있지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는지 알아보면 더 심각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소외 계층은 아까 말했듯이 저소득층, 혹은 농업인, 혹은 고령층, 혹은 장애인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 중에서 고령층에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고령화 문제 때문인데요. 혹시 한국의 그 고령화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고 계신가요?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면서 더욱더 발전하는 것은 어떻게 반면에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국가위원회에서는 초고령 사회를 앞둔 국내 상황에서 디지털 격차로 인해 노인의 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국가가 좀 더 주장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뉴스에서는 노인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등의 디지털 기기를 잘 사용하는 게 익숙치 않아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서로 의견을 나누는 이들이 많은데요. 특히 정치적인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지금 정치나 토론을 하는 지금 사람들은 다양한 영역대에서 그 정치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의견들을 말하는데 고령층 혹은 디지털 소외자들은 그 디지털에서 토론하는 그 모임을 참여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 다양한 연령대에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잘 판별이 안 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위에 언급한 내용들로 인터넷 뉴스 등장으로 디지털 사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지털 소외자들이 선거와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가정을 세웠습니다. 저희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논문 및 뉴스를 탐색하며 자료를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고령자 정부 격차와 정치 참여의 소외에 관한 논문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20대부터 50대까지의 나이를 포함한 청장년 세대와 60대 이상의 나이를 포함한 고령 세대의 정부 역량 수준에 대해 비교하는 연구에 대해서 내용을 다뤘는데요. 이 연구 결과 고령 세대는 정보 접근, 역량, 활용, 총합, 정치 참여 모든 부분에서 청장년 세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연령별 디지털 정보와 역량 수준에 관한 통계 자료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 통계 자료에서도 10대부터 60대 이상의 나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과 70대 이상의 나이를 가지신 분들의 역량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에 60세 이상 우울증 환자가 4년 전보다 11%나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왜 60세 이상의 나이를 가지신 분들이 중에서 왜 우울증 환자분들이 많이 나왔을까? 그다음에 왜 4년 전보다 11%나 증가하였을까? 저희가 살펴보았을 때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되게 다양한 활동 등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고 이로 인해서 소외 현상을 겪게 돼서 우울증을 겪게 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부족한 것, 이게 소외 문제에 관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소외 문제에 관한 것 말고도 정치 뉴스를 보면서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잘 판별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해요. 실제로 뉴스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노인분들이 유튜브로 정치 뉴스를 접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말을 하는데요. 64세 할아버지의 인터뷰를 보면 그 유튜브의 내용에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유튜브 내용을 곧이곧대로 다 믿는다라는 답변을 주로 해주셨어요. 실제로 저희 주변에 계시는 지인분들 중에서도 유튜브로 정치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로 인해 가짜뉴스에 피해를 겪게 되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게 되었고
이를 문제로 여겨서 1차 문제정의 문장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디지털 소외계층이 정치와 선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하는 문제를 접근성 향상을 통해 해결한다라는 1차 문제정의 문장을 저희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 증명을 위해서 인터뷰를 다양한 디지털 소외자분들이 있는 곳에다가 좀 요청을 드렸는데 탁월공원에서 연락이 오셔서 저는 약 50명 분들의 노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피켓 형식으로 만들어서 아니 진짜로 정치 정보 잘 접하고 계셔? 아니 어떤 방식으로 정치 정보 접하고 계신데 진짜 디지털 소외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라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따로 난 디지털을 사용할 줄 몰라 하시는 분들에게는 1대1로 잠깐 인터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디지털로 정치 정보를 접하실 때 불편하셨던 점이 있으신가요가 50명 중에 거의 100%로 있었다고 대답해 주셨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접한다가 약 80% 정도로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설문조사를 한 뒤 저희는 디지털을 사용할 줄 모르셔서 정치 정보를 접하기 어렵다는 가설이 실제로도 맞는 가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을 사용할 줄 몰라서 핸드폰을 못 들고 다닌다. 아니 신문으로만 접하다 보니까 최신 이슈를 잘 알고 있지 않다. 아니 핸드폰으로 전화밖에 못한다 라는 듯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의 대답들도 몇 개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말씀들을 좀 들어보니 조금 더 주제에 대해 공감이 가게 되고 조금 더 인터뷰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앞서 있던 가설 증명을 위해서 논문 자료와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 통계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저희는 인터뷰를 진행하며 대상자가 너무 애매모호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조사, 인터뷰를 고령세대를 기준으로 했는데 통계 자료를 만들면 너무 다양한 저희의 기준과 맞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는 조금 더 구체적인 대상자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원래 대상자였던 디지털 소외자에서 디지털 사용이 어려워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70대 이상의 노년층 분들로 구체화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최종적인 문제 정의는 인터뷰, 문제 상황 탐색, 가정 증명 등을 통해서 정하게 되었는데요. 디지털 사용이 어려워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70대 이상의 노년층이 정치와 선거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하는 문제를 접근성 향상,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해결한다라고 정했습니다. 다음은 결론인데요.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디지털 소외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소외는 현재 저희 사회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되고 편리해지는 세상이 모두에게만 편리하고 공평하진 않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저희는 결론적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고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꾸준히 오프라인 매체들을 활용해서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또한 디지털 소외자들이 정치 정보 수집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질 예정입니다. 모두 소외되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